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화학 참사이자 소비자 피해를 남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전국적 신고자 중에 35%가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전북을 비롯해 지역별 간담회를 가졌고요. 피해자 맞춤 지원을 구체화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할 텐데, 정부의 배상과 보상, 조정에 대한 의미와 또 과제, 그리고 재발을 막을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까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수십 년 이어져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에 그 매스컴에서 크게 사건이 됐었는데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건 표현할 수가 없죠. 억울하고 건강 이상 중요한 게 있겠어요? 가족을 봤을 때 내 자신이나 그랬을 때는 여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치료를 해줘야죠. 작년에 국가가 책임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례에 맞는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어떻게 기업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보상이나 그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시위하는 걸 보면 기업들은 왜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는 뭐 하고 있나. 또 피해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우고 있을 텐데 언론도 이 문제를 자주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도 또 나조차도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좋다고 했으니까 믿고 썼을 뿐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주면 되는데 이 단순한 걸 못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깝죠.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화학 물질이나 독성의 무서움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도 시중에 돌고 있다는데 더 민감히 대처하고 철저한 조사와 승인이 있어야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가습기 피해자연합 이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효한 대표입니다. 예,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문지연입니다. 네, 법무법인 모학의 최용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네, 방송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우영 위원장 측의 전화 인터뷰 요청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현재는 의견 취합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참여한다. 이번에도 이렇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요, 스케줄이 맞지 않는다며 전화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전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에 여러분 제품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시작된 지가 그러니까 31년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이제 14년 됐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의 아버지입니다. 이효한 대표님. 대표님, 아, 예, 예. 따님이 올해 지금 18살입니까? 아, 18살입니다. 그럼 몇 살 때, 4살, 5살 때? 아니, 저희는 네. 그 4살, 5살때가 아니라 태어나서 바로, 예, 아이 바로 사용을 했고요. 아이고.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지금도 집에서 겨우겨우 약에 의존하고 가끔 병원을 다닙니다만 제대로 된 치료와 제대로 된 약조차 복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방송 전에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마음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시겠습니다만 현재 따님의 피해 상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이젠 전에 그 중증 천식이었는데 예. 지금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까지 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계속 숨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 기계 장치에 의존하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그냥 저기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울증에 정신적인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거 말도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간병 지옥과 같은
그러한 지금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가 힘이 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밖에 나가지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벌써 14년 넘게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밖에 거의 나가지를 못하는 상태고요. 예. 집에서 이제 병원 갈 때 한 번씩 그다음에 자기가 답답하다 보면 차 타고 차 태워서 그냥 밖에 이렇게 사람들 보고 차 보고 예,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화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안 되고 숨이 차서 말할 때마다 헥헥거리고 예. 네. 문지연 처장님, 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또 OECD 10위 안에 든 선진국이고 네. 그런 수치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신뢰할 수 있고 국가를 네. 믿을 수 있고 또 의존할 수 있고 당당한 책임과 또 의무 속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보장된 사회. 그런데 가족을 위해 사용했던 제품이 가족의 건강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는 보호자도 그렇고요. 네. 예, 피해자 본인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현실이 됐는데 이 현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도민 인서트에서 우리 시민들도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네, 이걸 네. 정부나 환경부는 왜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인정을 안 해주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인정을 안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2011년이면은 후쿠시마 참사도 일어났던 그렇죠.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비행기 참사도 그랬지만 예. 그게 온전히 정부가 책임을 져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의 순간이 왔을 때 다 개인의 몫이라는 가끔 저도 그때 비행기를 한번 타면서 느꼈던 점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예. 거였고요. 그 2011년 8월 30일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가 팔려 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소비자 95만 명이 사용했으니까요. 이제 건강 피해를 입었고 2만 명이 사망한 대참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정부나 기업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정부에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7천여 명, 7,993명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한 가족분 아니면 피해자분의 인터뷰를 본 게 있는데요. 내가 내일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사망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좀 가슴속에 많이 좀 박혔습니다. 그 1,891명이 이제 사망 희생자인데요. 그 중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명 중에 1명은 희생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비, 장례비 외에 최소한의 긴급 구제 지원만이 가능한 비용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고 그 법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인정된 거는 5,828명인데 예. 실제로 그중에 10%도 안 된 508명 정도 분이 이제 지원을 받은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배보상 문제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로 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전북도의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249명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인정된 분들은 65%로 163명이고요. 미인정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86명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당시 기억이 나는 게 그 피해자들을 이제 뭐 접수를 받는 그런 걸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넘게 사용을 했거나 그러면 이게 영수증으로 증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가분 중 한 분은 사용했지만 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감정에 죄책감이 좀 살았던 기억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굴지의 화학회사들 SK, LG, 애경, GS, 삼성, 그다음에 신세계
이런 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무관심 속에서 계속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아까 3-4살 정도 아니 그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예. 사용했다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 그런 가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2021년 7월 말에 피해 구제로 인정된 9살 이하의 영유아 어린이는 55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평생의 삶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방관은 제가 어떤 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2021년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그 살균제 그 뿌리는 것들도 있었고 예. 손에 바르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그 가습기 살균제 사용했던 제품들에 포함된 제품이어서 화학 제품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3권이 분립되어 있고 행정과 입법과 사법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또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또 판단하는 그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유독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기업 그리고 그걸 허가를 이제 정부가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믿고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한 건데 최영호 변호사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또 특별조사위원회 시행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법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제가 됐고 배상과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해결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유한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혀 좀 좋아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피해 인정의 과정까지도 살펴보면 예, 이걸 예. 만약에 특별법 없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으로 이제 뒀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쪽에서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예. 뭐 내 피해액이 얼마 정도이고 인과관계가 얼마 정도이고 이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변호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이 독성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걸 마셨을 때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죠. 환경부 역학조사도 있고. 근데 예. 특별법 이후에도 사실 제가 보면은 기억이 나는 법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고엽제, 그렇죠. 예, 고엽제 피해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성면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 어떠한 질환들의 특징은 다 환경 피해고 어떤 사회적 참사인데 그 환경 피해에 대한 특징은 특정 어떠한 장소나 군인이나 특정이 돼요. 특정이 되고 그 어떠한 고엽제 물질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해 질환이 매칭이 돼요. 야. 근데 여기는 그 살균제의 특징은 지금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독성 그러니까 각 어떤 업체별로 독성 물질이 달라요. 맞습니다. 예, 독성 물질이 다르고 거기에 매칭되는 질환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고 게다가 고엽제나 성면은 한 50년간 장기간 연구가 돼 있었고 이건 해외에서도 고엽제나 성면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돼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 결과도 짧고 해서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밝히려고 하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 장전마을의 암 환자 발생 사망자를 환경부 역학조사 첫 사례로 검증을 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 고엽제 성면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특정 그리고 특정 기업들로부터 제품이 허가를 받고 판매가 된 곳 모르는 것이 사실관계 있고 이제 더 환자와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과정상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정안을 통해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정한 그러니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고 그런데 현실적인 보상이나 배상, 치료비, 약값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유한 대표님, 예. 그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가 인정한 부분도 있고 한데 배상 책임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지가 지금 않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이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 치료비나 약값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환경기술원에 그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2년 전인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그 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약값이나 그 치료비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길래 비급여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왜 주지 않냐라고 청구를 했더니 자문회의라고 하더라고요. 자문회의에 저기 그 의사들 용역 의사들 30만 원짜리 가정의학과 그런 용역 의사들을 데려다 놓고 아하. 그 여기에 대한 그 내가 10년 20년 다닌 그 의사들의 권한을 침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처방을 했는데 이 30만 원짜리 용역 의사가 이 약은 빼고 이 약은 필요 없어. 이 약은 빼고 이 약은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내 주치의가 있는데 환자는 내 주치의를 신뢰를 하고 내 주치의를 믿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한 번도 뵙지도 않는 용역 의사를 데려다 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맞춤식으로 이 약을 먹으라고 하고 이 약만 처방을 하고 이 약만 준다라고 하고 이 치료비만 준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은요 정말 이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환자는 당장 병원에 가야 되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치의의 처방을 받고 약을 처방전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그 약값만큼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환경기술원의 용역 의사가 이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다 커트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약값은 처방을 받아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럼 나머지 공백의 그 차이는 환자가 그러면 그냥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까?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 쓰고 이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피해자들이 이 카드 쓰고 이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14년째 수십 년째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도저히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사가 그 약을 처방했을 때는 이 약이 우리 이유한 대표님의 따님의 질환에 맞는 약이기 때문에 드셔야 됩니다. 복용해야 됩니다라고 처방을 한 건데 이걸 제대로 비용을 못 받았을 때는 심지어 그 비용마저도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44일이 걸려요. 44일. 그러니까 카드 막기로 지금 겨우겨우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지금 우리 따님 정도의 상태가 그 등급에 의한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한다면 나머지의 중증이나 경증으로 가시는 환자분들은 더욱더 이 배상이나 보상 차원도 그렇고 치료비, 약값, 의료비 모든 측면에서 불이익을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 봐야 되겠네요. 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증, 경미 이 피해자들이 그 저희도 중증이지만 중증인 환자들, 초고도, 고도 중증인 환자들의 그 사람들의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치료비나 그 약값에 대해서 제대로 그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급이 다 다르다 보니까 또 기업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합의금을 이끌어내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그래서 중간에 무산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예. 이 현실적인 조정안이 아니었어요. 지금 환경부도 지금 얼마 전에 그 간담회도 하고 갔잖아요. 그때 그 간담회에 나온 내용도 피해자들 일관된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로 합의를 좀 하십시오. 이런 제안이었습니까? 예. 근데 그게 하나에 된 목소리가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예. 환경부는 피해자 간담회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를 하러 온 거예요. 너희들 집단합의 할래? 아니면 집단합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러 온 거지 간담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거는
아니 저희는 분명히 간담회에서 그 김한섭 장관이 사과를 했고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답은 장관도 오지도 않고 사과도 않고 그 팀장급이 와서 그냥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피해자 대표인 이완 대표님의 목소리를 더 많이 지금 듣게 되는데요. 정 변호사님, 지난 6월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가스크 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일단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혹시 해외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해외 사례가 없어요. 굉장히 놀라웠더라고요. 이야.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떠한 소형 아파트와 난방 시스템이 좀 결합해서 가습기에 대한 욕구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구에 맞는 니즈가 만든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였고, 예. 뭐 그런데 왜 해외에 없었을까라고, 그래도 가습기는 해외에서부터 많이 쓰는 건데 왜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에 어떤 화학물질도 첨가하면 안 된다고 1991년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 어떤 독성 물질이나 전혀 규제가 없는 상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예. 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어떤 신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아하. 그러면서 지금 당시에 이 국가배상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PHMG와 PGH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유독하지 않은 물질을 고시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사실 가습기 살균제를 제가 좀 고민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뭐 다리가 무너지거나 백화점이 무너진 것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후진국형 참사였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화학물질에 대한,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한 체계가 마련이 되고 이런 물질은 쓰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지만 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제품, 게다가 폐에 직접적으로 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독물질을 넣었다라는 건 뭐 당연히 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보면 미국의 사례는 91년도부터 첨가제를 넣으면 안 된다고 시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우리는 3년 후 94년에 제품 판매가 시작이 됐을까? 이걸 또 정부가 인정했을까? 예. 조금만 사례를 찾아봐도 예, 예. 일단 우리가 뭐 미국의 사례는 항상 선진국이고 미국의 법이나 미국의 의학 이런 모든 것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이 부분은 왜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이 흘렀고 결국 국가가 책임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소수의 우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기에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간담회 얘기도 일방적이었다고 말씀하셨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명목은 간담회였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통보라고 말씀하신 이완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듣기 위해서 환경부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거 좀 길지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회 현안보고 때 김완섭 환경부 장관께서 사과하며 과거와 다른 자세를 임하겠다 밝혔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큰데 가습기 살균제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부 구상과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 신설을 통한 집단 합의 실효성 확보, 또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올해 하반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지역별 간담회를 3월에서 4월 또 관련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4월 3일을 끝으로 3주간 전국의 7개 권역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 결과를 반영한 후속 대책이 그러면 언제쯤 나오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 의견으로는 정부 주도 합의 신속 추진, 특별법의 국가 책임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간담회가 종료된 이후에 개별 의견 조사 등을 거쳐서 후속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게 뭐 정확한 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피해 구제와 조정으로 피해자별 맞춤 지원을 한다는 방침인데 한편으론 현재 과정이 배상과 보상 절차를 더 늦추진 않을지, 또 낮은 등급을 받거나 불인정한 분들은
소외되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시각도 있다. 그랬더니 피해자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뭐 일반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보다 이 재원 조성이 과제인데 조금 더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정부의 재원 투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과 합의 총액이라든지 분담 비율 조성이라든지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전문 연구를 통해 소유 재원 추계 예정이며 피해자가 상황별 시기별 희망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토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 재원은 정부 기업이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 누가 들어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현 대표님께서 이거는 뭐 그냥 통보지 우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봐도 좀 답답하네요, 대표님. 예. 말도 안 돼. 질의도 그 당시에 좀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 현장에서. 예. 돌아오는 답변도 이 비슷한 내용입니까? 돌아온 답변은 계속 그 자기네들 일방적인 주장. 너 그 집단 합의 할래? 아니면 계속 그 요양생활수당이나 맞춤 지원으로 너희들 이렇게 할래? 예,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이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황당한 게 뭐냐면 집단 합의체가 여러 상황도 다르고 여러 피해자 나이도 다르고 사망 시기도 다르고 거기에 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내가 한 달 한시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예. 내가 한 달 한시에 그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집단 합의로 해서 초고도 고도 몇 명 2명 뽑고 뭐 등급에 3명 뽑고 그 숫자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변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환경부는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가가 인정을 한 내용의 판결이 있다면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 피해자의 의사가 주치의가 처방한 약이라든지 치료 관련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조차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울러서 지금 환경부의 이 간담회 형식의 입장을 보더라도 어떤 특별한 기조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간담회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이런 7번의 전국을 돌면서 그 서울 수도권, 충청, 대전, 전라, 광주, 강원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7번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처장님,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형식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좀 뭐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해결 방식의 조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안에 들여다본 우리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몇 가지 좀 볼 건데요. 아픈 내 몸이 증거인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것도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습기 참사는 기업,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라는 이름보다는 조정이라는 이름의 합의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2022년 1차 조정안에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옥시하고 애경 등이 책임이 좀 큰 기업들이 책임을 좀 회피하면서 조정안을 거부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산됐는데 환경부 장관은 이들을 어떻게 견제할 건지가 방법이 없어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힘들게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합의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이 더 큰 책임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저는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피해자 간들의 이제 이견이 보이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막 단계별로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약을 언제 먹었고 언제 사망하신 분도 있고 되게 그렇죠.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제일 지금 현재 힘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 빨리 약을 처방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처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도 저는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저는 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요. 이심전심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어느 정도 헤아릴 것인가 하는 그 진정성, 이 의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가 보니까 최영호 변호사님 예. 치료 지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일시적인 합의금을 수령하시면서 정리를 하실래요? 뭐 지금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선택지로 진행할 계획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부분이 적절한 건가요? 뭐 환경부는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각 그 피해 양태가 다르니까 거기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선택을 해서 뭐라는 얘기일 텐데 예. 저는 궁극적으로는 구제기금이 모자라니까 치료비는 계속 많이 나가고 이걸 치료비를 지원했을 때는 사실은 훨씬 더 큰 금액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에 큰 금액을 제시해서 이제 좀 이 합의를 유도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이게 사실 치료비는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목돈을 지어준다고 일부 지원 합의금을 주고 나중에 또 더 큰 갈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선택은 피해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선택이 현명하고 올바른 피해자를 위한 선택인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유한 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안우영 의원,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이 3선의 국회의원이고 우리 지역을 대표합니다. 워낙 답답하니 이 안우영 위원장실을 방문해서 여러 차례 또 보좌관들에게 여러 차례 지금의 실태에 대해서 전달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우영 위원장실 방문하셨어요, 이유한 대표님? 예, 방문했습니다. 만났습니까? 그 안우영 위원장은 뵙지를 못했고요. 예. 그 이감용 그 정모 특보님을 예. 그 비서관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박정 의원실에 그 김성은 비서관님을 만나서 저희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달했고요. 예. 전달했을 때 그 두 가지 안건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메일로 달라고 해서 그 조정안에 그 담겼던 그 조정안하고 그다음에 그 옥시 1, 2단계 때 피해 보상을 받았던 그 개별 합의를 했던 그 사례들을 두 가지를 보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조정안은 비현실적이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거였다. 예. 그 치료비도 그다음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뭐 그 나이도 고려하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이 조정안이었기 때문에 이 조정안은 폐기하시고 예. 그 옥시 1, 2단계 초초에 450명에 지원했던 그 배상으로 개별 합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더 받을 것이 없다.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옥시는 성준이 아시죠? 네. 예, 성준이는 지금 옥시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보상을 받았어도 ARG 보험에서 계속 치료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나중에 그 치료비를 보험에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피해자 간 개별 합의 하나하고 그 2016년 혹시 1, 2단계 피해자 450명 지원했던 수준의 조정안 여기서 이제 선택하면 피해자들은 그래도 만족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전달은 됐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전달하신 거잖아요. 안우영 위원장실에게. 예.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뭐 입법에 대한 이 역할들이 진행이 되어야 본회의 통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환노에서 환노위 위원장님이 그 여야 간사님들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법을 그 지금 현행 구제법이잖아요. 구제법에서 지원법으로 전면 재개정해서 그렇죠.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생기는 질병, 합병증,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천식약을 계속 10년, 20년 계속 복용하다 보니 그 당뇨가 와요.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인슐린을 맞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돌아왔거든요. 저희 예. 아이도 지금 140, 180이래요. 그럼 당뇨 전 단계라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피해자 스스로 그 약을 안 먹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스스로가 그 18살 먹은 아이가 인슐린을 꽂아야 되는 네. 그런 상태가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완 대표님과 같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가스크 살균제 피해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법무법인 모학의 최영호 변호사, 전북 가스크 피해자연합 이완 대표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환경부 피해 구제와 질의 답변이 더 있는데요. 이러한 협의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피해자를 위한 합의 및 피해구제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방향을 보고한 바 있으며 국회는 조속하게 비용 추계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봤는데 피해자 편에서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번엔 피해자들이 납득할 해결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환경부의 문제 개선 의지와 피해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냐 이런 질문에 환경부는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관련 기업 등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에 개별 의견 조사 예정으로 피해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을 요청드린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글쎄요. 하반기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이 방침인데 국회에서 조기 대선 이후에나 이 내용을 얼마만큼 또 살펴볼 것인지 또 정부 차원에서 차기 정부는 얼마나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인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이런 피해자와 관련된 이 특별법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노력할 것인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최영호 변호사님,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의 일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게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도 받고 탄핵의 헌재 파면 결정도 받습니다. 불안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회가 이런 노력들을 좀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저는 드는 생각은 뭐 해결책이 없나? 지금 보면은 한정된 재원에서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계속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요구를 다 맞춰주지? 그래서 빨리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의 장래적인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자 이런 이 정부 측의 어떠한 생각이 깊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의 나라는 이제 벗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치료비 정도 같은 정도면 그냥 정부가 이제 책임 당사자도 올라왔잖아요. 국가배상 책임 당사자로서. 그럼 먼저 지급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에 편입시켜가지고 여기 비급여나 뭐 이런 부분들 해결해서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이걸 다시 이제 정부에서 재원이나 아니면 기업들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치료에 있어서는 우선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든 특별법상의 뭐 그 기금 마련이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 건데 지금 보면 정부랑 기업에서 얼마 정도 남았을 때 돈을 냈으니까 이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국회나 정부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지연 처장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구제에 인정된 절대 다수의 사람 피해자분들도 등급이 너무 낮아요.
저는 조정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배상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환경부 간담회에서 정말 많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법에 예를 들어 배부상 문제 관련해서 합의가 되면 그거를 제도 그 법안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번에 1차 조정안 때처럼 혹시나 애경이 일부가 이제 거부하면서 또 무산됐거든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본인이 피해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해요. 왜 아프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찾아야 되는 노력도 정부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하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스크 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특별법 안에는 가해 기업의 합리적인 보상, 그리고 재원 마련, 피해자 모니터링, 청소년 진로 문제, 여러 현안들, 아울러서 지속성과 실효성을 갖춘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제법보다는 피해자들은 이제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을 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원 대표님. 아, 예. 그 사참위 권고 사항이 있어요. 예. 대통령 공식 사과와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보상 지원법으로 전면 재개정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건 뭐냐면요. 그 서울에서 그 김미란 대표하고 저하고 환경부 국장하고 그다음에 과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와, 환경부 국장 하시는 말씀이 그 전 조정안의 6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 그때 당시에 저희가 2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억 1천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예. 그러면 60%면 얼마겠습니까? 1억 2천만 원대가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그 돈으로 2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60% 조정안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60% 조정안이라고 하면 그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또 60%를 깎아서 60%를 주겠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건 그걸 어떤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부 과장은요, 마치 그 피해자들의 기초적인 의료 수급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그 요양생활수당이라고 해가지고 4인 가족, 5인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의료 수급 뭐 100만 원, 어떤 사람은 초고드는 뭐 200 얼마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근로능력 손실인 것처럼 아하. 그런 식으로 과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무원이고 제대로 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가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은 여전하고 죽어갑니까? 죽어야 됩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 제가 국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을 한 말씀 드릴게요. 환노희 안호영 의원님, 김주환 간사님, 김영동 간사님, 강두구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정 의원님, 박혜절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김희상 의원님, 유재준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조지현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과 건강에 무너진 삶을 되돌릴 수 없지만 최소한의 인간과 존엄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국회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노위 상임위에서 제일 먼저 움직여야만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실질적인 보상과 피해 지원, 치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피해가 밝혀진 14년 됐다고 말씀드렸고, 이 화학 제품이 판매된 지 31년 됐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이 기나긴 힘든 시간들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하나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원 대표님 방송 전에 꼭 이 말씀 하고 싶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전북에도 피해자가 우리 문재인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많아요. 그런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해서 예. 이게 이 피해자분들끼리도 서로의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아, 예, 예.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방송에서 꼭 말씀하시고 싶다고. 아, 예, 예. 그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그 내려면요. 그 제 KBS 그 하면호 아나운서 그 저기 그 방송국에다가 그 좀 그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 프로그램 팀 제작진으로 일단 연락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중요한 취지는 이완 대표님이 이렇습니다. 전북의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한 500여 명 되시는데 아, 예, 예. 대표님 말씀으로는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수는 23명입니다. 23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활동하고 싶어도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건지 지금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만 그 예. 가끔씩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그만큼 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나 치료 안 해줄 거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예 그냥 내 돈으로 뭐 치료하다가 그냥 나 이 생명 뭐 이거 죽겠다. 진짜 창피하다. 예.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피해자들 그 연락처를 알으려고 했었지만 환경부는 이거를 개인정보라고 해서 피해자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 대표님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아마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터놓고 말합시다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256국에 7114번, 256국에 7114번입니다. 아마 아주 절박한 마음 속에서 여러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함께 힘을 보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제 저장님,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물론 시행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네, 않고요. 않죠. 그래서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크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이 화학물질은 뭐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국가산단 지정된 이후에 2차 전지에서 흘러나올 네. 배출해낼 네. 이 화학 물질들 폐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군산에선 여러 네. 뭐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 화학 물질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라든지 또 호흡 독성이 우려되는 어떤 분무시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 의무화 제도 도입이라든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예. 그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담보는 계속 말해도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저는 스프레이를 쓰지 않아요. 향기가 나는 스프레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프레이를 쓰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또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생활환경, 우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색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무독성, 환경, 자연적 친화적, 무해성, 인체, 뭐 동물 친화적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이제 더 강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개 제품에서 14개 제품이 이제 그런 광고들이 써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희는 화학물질 안에서 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전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화학물질 정보의 투명 공개성 뭐 이런 것들 계속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공개되고는 있지는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그 생활화학 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마트에 있는 많은 화학물질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부는 여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다시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정부도 다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나 이게 희생된 분들만의 피해는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또 이 피해자들이 좀 덜 힘들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 그것이 곧 해야 될 게 이제 정치이고 우리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우리 최영호 변호사님, 참 뭐 변호사님 말씀에서 법조인도 이 관련된 화학의 독성 이런 거 잘 모릅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이 정말 문명 사회, 지금 발전된 사회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모르는 문제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숙제도 우리의 몫인 것인데 어떤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경이나 뭐 다른 지금 기업들은 이제 모든 책임을 벗어났어요. 사실은 형사도 이제 뭐 책임자도 뭐 처벌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끝나가고 이제 배상금을 얼마 내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분담금이 나오면 계속 소송해서 싸울 거고 정부한테 못 낸다고 할 거고 이렇게 지난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난하게 지나갈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으면 뭐 유해성을 은폐했고 소비자를 안전하다고 속였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발생 후에는 자료를 은폐했고 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딱 떨어지는 대상이고 아마 이 기업들은 존속하지 못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아마 집단소송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여기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배상을 받았을 거고. 예. 근데 지금 우리 제도가 계속 뭐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제대로 된 어떠한 기업의 책임을 못 묻지 않았나. 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처장님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네, 주십시오.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제 간담회 진행하는 거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보고서 작성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 조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 같이 피해자분들과 함께 예. 할 거고요. 끝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 외국은 가습기 살균제 안에 들어있던 화학 제품을 넣을 수 없는 조건이고요. 가습기 살균제에 넣었던 제품이 영국에서는 카페트를 닦는 화학 살균제였다는 겁니다. 그런 게 저희의 나라하고 너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이유한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피해자분들 방송국에 그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한 건 지금 환경부가 그 피해자를 지금 계속 그 집단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집단 합의는 집단 살인과 같은 격이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싶고 그리고 환경부의 일방적인 주장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 환노위에서 위원들님이 끝까지 이거를 책임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판매 제품 시작한 지 31년, 피해가 확인된 지 14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겠습니다만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후 잘 처리해야 되고 또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전한 사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무학의 최영호 변호사, 전북 가습기 피해자연합 이유한 대표,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재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털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